저희가 옥탑방에 방이 하나짜리인 데서 살았거든요. 이 정도 한 4배 정도 되는 작업대 하나 있고 이 테이블 밑에서 잤어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 아무튼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네. 그때 인쇄소에 살면서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괴짜들이 모이는 컨테이너, 너드 컨테이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이제 이예린님이라고 저희 소울 페인팅, 소울 팔레트를 직접 개발하시고 만들어서 판매부터 기획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만나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가장 항상 시작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 이름이 소아라고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소아는 어떤 회사이고 이 소아에서는 어떤 브랜드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이야기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소아는 이제 네. 소울 오브 아트의 줄임말이고 제가 이제 소울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면과 어떤 정서 이런 거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울이라는 거를 브랜드나 상품명에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그냥 그림은 매체일 뿐이고 개인의 어떤 마음이나 영혼을 좀 나만 색깔로 물들이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그 마지막 끝단에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일 수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말이 되게 뭔가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이 소아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신 네. 시작점이 너무 궁금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7년 동안 기업에서 네. 그림을 가르치시는 일을 원래는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고 어떤 계기로 이 소아를 만들게 됐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미술 교육이랑 미술 실기를 전공하고 가르쳐 드리는 일을 좋아했어가지고 뭐 교육대학원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에서 사내 동아리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여가지고 네. 그림을 다니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네,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네. 엄청 많은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그림을 왜 배우러 오셨냐고 여쭤보면은 다 여행 가서 그려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6개월 정도 주기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신 것도 제가 보면은 이번에 여행 갔다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뭐 그림 그리셨냐고 물어보면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그리셨냐고 물어보니까 막상 여행 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뭐 재료도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못 갔나요? 이런 약간 적응이 안 돼. 좀만 적응을 하는 시간. 네네, 그럼요. 말하면서 좀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웃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한 5년 차쯤에 뭔가 여행을 가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갔어요. 네. 사람들이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뭔가 내가 가르쳐 드리려면은 내가 경험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약간 저도 그때쯤 매너리즘에 빠졌었거든요. 뭔가 너무 가르치는 일만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사람들은 여행 가서 그림 못 그리고 오고 내 수업에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서 저도 그냥 한 달 정도만 유럽을 다녀올까 하고 떠났던 여행이 6개월이 된 거거든요. 와우, 진짜 엄청 긴데요? 네, 하다 보니까 쭉 길어졌어요. 하여튼 약간 요약하자면은 네. 여행을 가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좀 더 쉽게 그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네. 그림 버스킹이라는 걸 했어요. 네. 저만 그려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그려보는 그런 그림 버스킹을 했는데 유럽에서 하신 거죠? 네, 처음엔 동유럽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는 뭘로
시작을 하시나요? 왜냐면 물론 그림을 가질 재료는 가져가셨겠지만 네. 하지만 그거로는 좀 그림 버스킹을 하기에는 인원이 여럿이 하기에는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나요? 6개월 동안 그리려면 사실 거기서도 조달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좀 작은 것들을 여러 개 가져갔었고 그리고 막 사실 그림 한 번 그리는데 많은 재료가 의외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한 5명에서 하나씩 쉐어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드렸고 그럼 그 그림을 한번 버스킹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이제 6개월 여행을 하시면서 네. 중간에 드셨을 텐데 뭔가 그 트리거 포인트가 딱 있나요?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버스킹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려보는데 이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좋은 거예요. 물론 저도 어렵긴 했어요. 막상 전공자인 나도 그 풍경을 종이에 담을 너무 어렵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그려보고 무언가 그 앞에서 되게 오감으로 겪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딱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앞에서 되게 오래 관찰도 해야 되고 바람도 느끼고 소리도 들으면서 왜냐면 그림을 한번 그리려면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 근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한 2-3명 정도 소수의 인원과 같이 해보다가 이게 점점 그 원이 커진 거죠. 어떻게 모객은 하셨어요? 제가 근데 친언니랑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여행을 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구경을 해요. 특히 서구권 여행지 가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그림을 막 그리는 화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 화가인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시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꼭 1-2명이 구경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도 트라이 해봐 약간 이렇게 쥐어줘요. 종이가 여러 장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옆에 오순도순 앉아서 대화하다가 점점 그 그룹이 커졌고 나중에는 이거 뭔가 사람들이 되게 해보고 싶어하는 활동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드보드를 사가지고 네. 여기 뭐 프리 드로잉 해가지고 그냥 이거 같이 체험해보자라는 영어로 써서 네, 그렇게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릴 때마다 약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걸로 모객을 했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그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외국의 유럽 국가에 가면 미술관에 가서 다들 철바닥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예 미술관에서도 제공을 하잖아요. 이젤이나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강의 의자 이런 거 그림 그리려면 언제든 그게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각자 하거나 학교 다니러 오는 건 저도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행하면서 여행자인 사람이 심지어 거기에 또 오신 다른 여행자 혹은 현지인들한테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한 이 상황이 되게 그렇죠.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작 자체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단순히 딱 담고 스치는 게 아니라 순간이 스치는 게 아니라 순간이 머무를 수 있게 그림 안에 모든 오감을 다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오감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본인은 그림에서 많이 봤고 그걸 또 이제 이런 그림 전시를 통해서 그걸 보러 오신 관객들한테 전달하게 될 텐데 그거를 가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툴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만들어서 제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듭니다.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근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계실 생각을 했는지 왜냐면 사실 한 달은 여행이라고 치면 되는데 나머지 5개월은 사실 직장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5개월을 더 있으신 건데 맞아요. 사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말이 안 되는 그쵸. 상황이고 뭐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하게 됐는지. 일단 제가 좀 평소에 친언니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었고 아마 저도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언니랑 함께해서 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 길어진 것도 뭔가 서로 가보고 싶은 나라를 1-2개씩 추가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 계획보다 점점 더 길어졌고 이 나라에서 이 도시 이 풍경 그리면 멋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그 저희가 생각했던 볼륨보다 되게 여행의 길이가 커졌는데
저도 프리랜서였었고 어디 딱 고정돼서 근무하던 형태가 아니고 언니도 그때 이제 뭐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어느 정도 그 텀이 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잘 맞물려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6개월의 이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그림 버스킹을 하고 나서 그 돌아와서 한국에 바로 이런 작업을 착수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었나요? 그건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 도구를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 편하게 재밌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뭔가 도구화되면 참 좋겠다 하는데 뭐 이걸로 저희가 언니랑 제가 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각자 본업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그냥 저희의 이런 여행 스토리를 좀 매듭 짓고자 그냥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저희가 여행했던 내용과 이런 키트를 그냥 가볍게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반응이 되게 저희 예상보다 훨씬 컸어가지고 뭔가 이거 진짜 상품화 시켜도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뭐 브랜드를 만들고 상품화 시키자라고 행동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실물로 만든 것 자체만으로 그냥 우리에게는 이 여행의 결실이었고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만으로도 우린 되게 생각보다 크게 이걸 마무리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점점 상품화되고 브랜드화 되는 건 한 2년 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혹시 모이기 얼마나 됐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크라우드 펀딩 할 때요? 네. 한 550명 정도? 네. 그래도 사실 저희가 마케팅의 비용이 하나도 안 투여하고 그 정도 된 거거든요.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누군가 알던 그런 상품도 네. 아니고 브랜드도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인플루언서였던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제 사업하면서 이 펀딩을 하는 것도 사실 500명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펀딩이 550명 달성했다는 거는 뭔가 그 스토리가 그래도 그 당시엔 되게 센세이션했다 이 생각으로 지금 봐도 좀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그 당시에 그럼 판매를 하셨던 키트는 네네. 이런 형식의 타입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이었을까요? 왜냐면 여기 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주신 상품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스토리를 또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건 네. 카이스트랑 협업도 하셨고 맞아요. 그다음에 을지로 그쪽 네. 인쇄소인가요? 거기서 옥탑방에서 되게 1년 넘게 거기서 네. 거의 사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요?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제가 네. 얘기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네.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너무 특이하고 어떻게 그랬지? 약간 의아하거든요. 약간 그때 좀 저랑 언니랑 둘 다 좀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 신기한 감정이 드는데 말씀드리면은 그때 맞아요. 옥탑방 을지로에 살면서 을지로 4가 3가가 방산시장이랑 막 이런 인쇄소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거기가 주거 지역으로 적합하진 않아요. 맞아요. 건어물 시장 있고 약간 이렇게 진짜 시장이랑 공장이랑 인쇄소가 가득한 데인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점처럼 도트 형식의 물감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예 인쇄 자체가 번지는 잉크로도 할 수 있나? 아니면은 긴 그래프 형태로 해가지고 롤러로 테이프를 막아서 그 자리마다 이렇게 물감을 칠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막 개발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은 하나 기법을 써서 뭐 아무튼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네. 그때 인쇄소에 살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없던 걸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식이 전무하고 이게 진짜 구현이 가능할까를 온라인에서는 사실 알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인쇄란 영역은 아직까지도 되게 그 나이가 많으신 그 장인분들이 많이 하는 영역이어가지고 지금 한 5년
미만으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산업 자체가 인쇄라는 거는 조금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점령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키트 만들 건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막 상담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약간 테스트 해볼 겸 소량만 인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원래는 진짜 을지로에 사는 거는 결심을 못했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와야 되니까 그쵸. 이게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살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마침 딱 햇살이 되게 잘 드는 옥탑방이 있길래 그냥 보기에는 봄이었어가지고 되게 살기 좋았거든요. 근데 옥탑방이 여름이랑 겨울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살아오셨던 것처럼. 네, 제가 오늘 이제 마침 미팅 간 곳이 네. 옥상에 이제 미팅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통유리였거든요. 더우셨겠어요. 그래서 바로 1층으로 가서 로비에서 회의했어요. 그쵸. 잠시 네. 동안 있기에도 되게 열악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 1년 동안 사실은 이만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 왜냐면 없던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1년 안에 맞아요. 펀딩까지도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추진력을 좀 받을 수 있었고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었던 게 어떤 요소가 좀 도움이 가장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미술 전공했으니까 제가 또 판화과거든요. 판화가 인쇄랑 되게 근접한 영역이에요. 우리 금속 판화 같은 거 생각하고 팔만대장이면 사실 판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뭔가 좀 복제해서 무언가를 찍어내는 기술이 판화인데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 막 미지 영역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되게 행동파고 언니가 약간 그런 분석적이고 좀 이성적인 그런 영역을 담당했었어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은 저희 친언니가 조금 이렇게 보완하고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약간 이런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이는 지금 그렇게 막 사귀진 않거든요. 친하긴 한데 약간 잘 맞는 만큼 상극인 부분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서로 그 자매가 그런 맡은 역할 롤을 좀 충실히 했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빨리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거주도 옥탑방에서 직접 그 인쇄소 있는 데서 하시고 좀 더 빠른 소통과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가 매우 명확한 오히려 사실은 가족끼리 같이 사업을 하면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케이스인 가족이라서 조금 더 좀 빠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부스터 역할을 해줬었던 거. 네네. 근데 정말 그 시간 동안은 거의 자기 직전 자고 일어나자마자도 저희가 옥탑방에 방이 하나짜리인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형인데 방 하나랑 거실 하나 이렇게 큰 작업대가 하나 있고 이 정도 한 4배 정도 되는 작업대 하나 있고 이 테이블 밑에서 잤어요. 그래서 일하다 이렇게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막 다 만들어보고 잘라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거 하면서 언니랑 되게 많이 싸우고 사이도 많이 좀 틀어지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뽀짝하지만 저희한테 그런 역사가 담긴 상품이라 그런 걸 말씀을 잘 짚어주셔서 저도 다시 회고해보게 되네요. 그렇게 하시다 어떻게 또 카이스트랑 이제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카이스트 하면은 저는 어떻게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진 않거든요. 대학과 협력을 한 거잖아요. 대학교 자체를 협력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포장하면 너무 좋겠는데 조금 팩트 이게 어쨌든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 카이스트 다니는 그 AI 로봇 그 전공한 친구랑 연이 닿아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한국조폐공사라는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이 키트에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먼저 아마 그 펀딩을 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그 조폐공사라는 회사가 대전에 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이제 서포터즈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조폐공사 측에서. 그래서 대전에 있는 충남대 학생들이랑 카이스트 학생들 이렇게 좀 같이 그 프로젝트를 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가지고 저희 브랜드랑 그 카이스트 학생이 이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로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네, 감사하게 그렇게 좀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제품 생산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카이스트 그 학생들이 투입. 네네네 맞아요. 그 기술을 만드는. 그 단 한 명의 학생이라기보다는 그 같이 모였던 약간 크루 서포터즈 학생들이 물론 그때 저도 20대였긴 했지만 좀 더 어린 친구들이 단합해서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좀 그런 기술적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는 저 물감을 이렇게 동그란 연필 지우개가 달린 걸 하나하나 찍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총 15가지 색상인데 저거 14개까지 잘 찍다가 마지막 거 잘못 찍으면 그거 폐기거든요. 그래서 그 텀블벅 준비할 때 한 몇천 장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찍느라고 이번 공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네네 진짜 말이 안 됐어요 그때는. 아니 왜냐면 텀블벅 첫 펀딩이 550개 정도 수량이 나가려면 네네. 근데 세트가 10장짜리였거든요 그때. 그럼 550명 곱하기 5,500장.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진짜 지인, 친척, 가족,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막 뜯어 말려서 이거 진짜 뭐 사업화하지 마라. 이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막. 특히 저희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큰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언니가 굉장히 그 유능한 엘리트였거든요. 원래 막 경영 컨설턴트고 뭐 엄청 좋은 대학생활 탄탄대로 걷고 있다 갑자기 여행하고 와서 이 연필 뒷꽁지로 물감을 찍으니까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그쵸, 일이냐. 우리 훌륭한 첫째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너무 그 충격을 받으셔서 이거 이 펀딩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셈으로 잘 해라. 이건 아니다. 친구들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했었는데 다행히 그 카이스트와 비롯한 그 친구들이 이게 기술적으로 좀 타파를 해주셨어가지고 지금은 기계로 아주 자동화시켜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폐공사와의 인연에서 알게 된 카이스트의 크루들을 만나서 지금 특허가 나 있는 기술로 알고 있어요. 그 기술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단에서 발생한 거죠? 네네. 간단하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홈쇼핑 같아가지고 물이 들어있는 워터브러쉬와 이것도 만드신 거죠? 요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이거랑 같이 쓰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한 몇십 년 전부터 있던 상품이에요. 그래요? 해외에서. 해외에서는 이제 어반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즉석에서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사입했던 거고 저희는 이제 한 장의 종이에 물감이랑 스케치를 모두 포함시킨 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만 묻히면 바로 물감이 번져서 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안을 했어요. 붓은 그냥 이렇게 물감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여서 다른 색깔 금방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스케치랑 물감이 다 그냥 종이에 있기 때문에 물통이나 팔레트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야외에서 바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 그림이 유명한 여행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 여행지를 미리 구매해서 가면은 그 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좀 가볍고 작고 간편하게 만든 상품입니다. 지금 보면 신기한 게 금방 닦아냈다고 색깔이 섞이지 않고 맞아요. 다른 색을 그대로 고유하게 좀 나오게 해서 되게 신기한 제품 같아요. 그냥 물로만 살짝 비비면은 이게 금방 색깔이 날아가가지고 다른 색 쓰기에 되게 용이하고 이 수채 물감이 이 조금으로 다 그려지나 하는데 사실 수채 물감은 물로 녹여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감이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엄청 많이 테스트해봐가지고 한 15g 넣으면은 한 장 다 그린다. 이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에 보여주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 풍경이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조심스러운 시기라. 아, 네, 그래서 청와대랑 같이 콜라보를 또 하셔가지고 청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장소들을 풍경을 담은 그림을 기반으로 했고, 요거 말고 또 여기는 이제 궁에서 한국 궁을 그죠?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전통 궁궐에 대한 풍경을 기반으로 한 그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의 명화들 혹은 네. 한국의 한국 동양화 명화들 또한 이 키트로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스케치가 있는 것도 좋지만 네. 스케치 없이도 네. 진짜 사실은 이런 팔레트가 있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뭔가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저도 여행을 하면서 네. 여행지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 여행지에서 이런 걸 팔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25년도에 대한 계획에 약간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202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4년에는 이게 이제 22년도에 브랜드화를 해서 이미 이런 형상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을 네. 거고, 펀딩도 이미 성공을 해보셨고, 이제 벌써 2년이 흐른 24년 작년은 어떤 목표를 세웠고 어떤 결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작년에 세웠던 목표요?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작년에 제가 어떤 목표 세웠는지 조금 솔직히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그냥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브랜드와 협업하면 그게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컨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적어주신 거 보면 한국 산림원, 아모레퍼시픽, 문화체육관광부 네네. 이런 데랑 네. 되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곳들이랑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하지 않으셨나. 네. 네, 뭔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제가 목표에서 그 KPI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네. 목표한 만큼 뭔가를 해서 이게 도달해서 이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사실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고 목표는 목표대로 갖고 있는데 약간 우연하게 외부에서 찾아온 기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목표했으니까 난 이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된 건 잘 없고요. 뭔가 이건 이거대로 갖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방향에서 의외로 우연히 제안을 주셨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투트랙으로 됐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게 좀 많이 알리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고요. 또 사실 그리고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팔아야죠. 그래야 제가 유지되고 그럼 이게 그렇죠. 없어지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럼 작년에 또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작업 콜라보가 네. 물론 한국산림원, 뭐 아모레퍼시픽, 문화체육관광부, 근데 이런 이제 콜라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뭔가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아모레퍼시픽은 갤러리도 되게 인기가 많을 만큼 그 미술 쪽에 대한 투자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아끼지 않고 정말 하시잖아요. 거기에선 좀 어떤 연으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지,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지금 3년차 그 국가 지원 사업을 받고 있어요. 예술 분야 초기 창업 팀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이게 꼭 어떤 지원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뭐한 걸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케팅 비용을 이 지원금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비용적인 측면의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저희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게 뭐 데려가서 명함 주고 이게 아니라 이제 약간 줌 미팅처럼 선택 희망하는 뭐 업체를 저희가 적어내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 보고 이 업체 흥미로운데 하고서는 소싱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뭔가 거기서 점점 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지원을 받았어요. 2024년 한 10월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그 아모레퍼시픽 담당자 앞에서 이렇게 피칭을 하면서 저희는 이런 브랜드고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막 어필을 하면은 그 담당자가 보시고 이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가능성을 좀 판단하신 후에 나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저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건데, 아모레퍼시픽과 소울팔레트가 뭔가
좀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좀 뒤늦게 주셨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되게 영광이었고,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ESG 경영을 되게 많이 실천하고 계셔서 그 청년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세요. 뭐 오설록과 함께하는 티 우리는 수업이나 여행을 가서 숲속에서 명상을 하는 체험이나 아니면 저희와 함께 했던 거는 저희가 커스텀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그 청년들이 본인의 추억과 애정이 담긴 사진을 이 소울 팔레트로 제작해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 주셨어서 그걸 같이 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연이가 맺어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했던 청년들의 소중했던 그 순간들을 네.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네네. 것들을 그려보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 소울 페인팅이 뭔가 가져가고자 하는 가치와도 약간 유사해 보여서 뭔가 맞아요. 되게 결이 잘 맞는 프로젝트였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냥 여행지 가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의 반려동물 사진을 또 키트로 만들었고, 부모님과의 뭐 바다에서 찍은 사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분들, 청년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좋아지는 그림, 사진을 그림으로 만들어 드렸다는 거가 일단 되게 의미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칠하고 채우고 완성하는 과정 자체가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사진과 그 성취 과정이 결합해서 그 시간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저희의 그런 모토와 좀 잘 맞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이 24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더 궁금해져요. 25년 지금 현재는 네.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디로 가고 계신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뉴욕에 있는 네. 모마 미술관의 입점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경로로 이 미술관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마라는 미술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미술관인지도 알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의 미술관인지 네.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모마가 아마 그 모던 아트 약간 이런 그 앞 글자를 줄이는 걸 거예요. 뭐 아트 뮤지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1920년대 이후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현대미술관인데요. 제가 2022년도쯤에 코로나 되게 심할 때 가족들이랑 미국 여행을 갔어요. 동생이 거기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모마 갔는데 그 작품들을 보고 쭉 그 동선 따라 나오면은 마지막에 굿즈샵이 딱 있잖아요. 미술관을 가도.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잔뜩 보고 나왔는데 그 굿즈샵에서 너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술 뽕 차오른다 그래야 되나? 그 감성이 가득 차올라가지고 갑자기 저도 너무 예술가가 된 것 같고 나도 뭔가 그 작업 활동 하고 싶고 하는데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작품들을 이 키트로 만들면 진짜 영광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영어 정말 못하는데 이 담당자한테 굿즈샵에서 막 이걸 내밀면서 이거 너네 작품과 함께 좀 콜라보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진 않고 메일과 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가면 이거 빨리 해야지 했는데 사실 그게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여전히 아직 못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예술혼이 가득 차오르는 그 느낌을 이걸로 이렇게 현실화시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모마를 계속 지금 한 3년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사실 꼭 모마가 아니어도 크고 작은 갤러리나 미술관들과 함께 협업했을 때 그 예술을 그냥 뭐 엽서나 그립톡 이런 걸로 딱 소장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려보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저희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마를 가장 큰 그 규모 있는 미술관에서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좀 콜라보 할 수 있게끔 계속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좋은 거 같아요. 아니 뒤에 말했어요. 뒤에 더 말인데 저도 왜냐면 미술관 저도 자주 가는 편이어서 맞아요. 진짜 자주 가시더라고요. 저는 가면 항상 가서 엽서를 사오거든요. 네. 엽서를 사오고 제가 가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하면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하니까 가서 보면은 재밌을 거다.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만. 저도 관심 있는데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어쩔 시간 링크만 보내세요. 드려야겠네요. 네. 보세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네 드릴게요. 톰삭스전이라고 해서 지금 DDP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좋다 재밌다 하고 항상 그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엽서로 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뭐 이렇게 그려보는 형태로도 기억을 남기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저는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일상에서 그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니즈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보니 이런 제품이 갤러리 혹은 박물관에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유럽 쪽으로 시장이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던 게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독일에는 정말 유명한 그 화가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뮤지엄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잖아요. 정말 특히 베를린은 한 블럭 걸으면 그런 곳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뭔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미술관들이 워낙 개방되어 있고 연결성이 부여된 공간인 만큼 아예 거기에 이렇게 묶음으로 그림을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예술의 고장이 유럽인 만큼 유럽으로 또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그냥 이제 제가 겪고 최근에 감정적으로 딱 와닿았던 거 위주로 생각했다 보니까 정말 유럽을 그 여행 이후로는 안 갔는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딱 말씀 주시면서 그냥 진짜 유럽도 와인 아시다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잡아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뭔가 이런 걸 함께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제안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사실은 애초에 이 키트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동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선별로 어떤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뭐 독일 미술관 거 아니면 뭐 네덜란드 미술관 거 이렇게 미술관 나라별 유명한 미술관별로 하나씩 해서 총 10개 세트로 자기가 셀렉해서 내가 가는 미술관 거를 가져서 모아서 그냥 여행 갈 때 들고 떠나는 거를 한번 너무 좋은데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이제 뭔가 거기에 뭔가 더 이제 같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기는 한데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끝나고 나중에 해보면 갑자기 업무 미팅으로 이렇게 딱 돌아와요. 저는 이제 열심히 병풍으로 병풍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서 병풍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전시를 제가 들었을 때는 그거를 그 회장님이 직접 주관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라 해서 그때 어떤 디자이너 분이 이거는 믿고 본다, 아모레 퍼시픽 전시를 믿고 본다라고 해서 저는 할 때마다 거기 있는 전시를 모두 다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마침 지금 작년에도 미나전 하고 이번에 병풍전 하는데 이게 수채화잖아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림들 다 약간 수채화 느낌이 많이 있어서 잘 어울리지 않을까. 딱 그 전시 보고 나와서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 진짜.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마침 아모레랑 이제 한번 연도 있으시니 맞아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그런 미나전 같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의 그 라인업 중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민화 시리즈거든요. 제가 오늘은 지차 맞지 않았는데 그 민화가 수채화랑 거의 비슷해요. 물로 그리는 그림이어서 일반인들이 수채화로 표현하기 너무 좋은 게 민화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병풍전에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봐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쭉 저도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런 그림이라는 진입 장벽을 너무 높지 않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투영된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한국같이 뭔가 그 스탠다드가 높은 이런 분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내가 하고는 싶은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좋지 않게 평가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스탠다드보다 못 미쳤을 때 맞아요. 되게 안 되겠다. 그냥 난 그림이 안 맞나 봐. 이러고 안 그리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이 어떤 가치를 갖고 이 소울 플레이트라는 걸, 팔레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라는 걸 들었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요? 네. 되게 찡하다. 어떤 가치를 네. 가지고 소울 팔레트라는 네. 멋있는 브랜드를 내셨는지 한 번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화가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표현 욕구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낙서를 하건 무언가 표현을 하건 아기 때는 막 바닥에도 그리고 벽에도 그리고 진짜 가구에도 그릴 만큼 정말 먼 곳에 표현을 했는데 그게 성인이 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표현 욕구를 좀 가감없이 편하게 시도해봤으면 좋겠고 이거 우리가 잘 그리려고 갑자기 스케치북 사고 물감 사고 하는 게 또 너무 비싸고 하면 또 그거 자체를 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에 조금 그냥 그런 허들 좀 낮추고 망쳐도 괜찮을 만큼의 적당한 크기와 가격과 이런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너무 그림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저는 그냥 그 자체로 다 아름답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기준 높아서 막 역시 난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막 음악 흥얼거리거나 할 때 뭐 우리가 CD 녹음하려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우선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되면 되게 건강에도 좋고 내 어떤 정서적인 안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환으로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좀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그냥 좀 편하고 쉽게 그림을 접하면서 잠시나마 좀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어요. 근데 고맙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여행지에 갔을 때나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뭔가 소중한 순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도 있었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림이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내가 봤을 때 다시 그걸 회고할 수 있는 되게 빠르게 피드백이 오는 아이라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평가를 떠나서 그런 게 그렇게 사실은 어렵진 않은 거야. 이 시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초대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초대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가치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때 작년에 들었을 때 이 코로나 때 이때 이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셨다고 저는 그때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 그냥 일일이 가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메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 가서 그냥 거기 보이시는 분한테 네네.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혹시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추진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맞아요. 직접 발로 다 뛰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철판을 깐다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러고 가는 건데 맞아요. 정말 그 가치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템을 뭔가 처음으로 사업화 시켜서 이걸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사실 이걸 아무도 모르니까 구매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아직 세상이 모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뭔가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러려면 제 개인이 아니라 뭔가 기관에 알리는 게 더 빠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정말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끼고 뭐 열재고 뭐 체크하고 이런 다음에 정말 몇 중을 거쳐서 입장을 해야 되는 건데 예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냈다 뭐 오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막 경비원이 내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영업을 너무 좋아하거나 막 외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진심이었고 여기서 이거 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니까 그냥 지도 찍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 막상 들려서 뭐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재단 저희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제가 김포 사는데 김포 청소년문화재단에다가 이걸 막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그때도 되게 경비원이 이렇게 조금 허위허위 했었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 3.1운동
이런 장면이나 아니면 8.15 광복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데 가서 뭐 공룡박물관도 갔고, 뭐 한글박물관도 갔었고, 개구리랑 뭐 파충류 이런 거 하는 데도 갔었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철판 깔고 안 깔고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너무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난 진짜 일단 내쫓아도 일단 이거 보여줬어요. 진짜 약간 저리 가세요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뭐야 하고서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분도 되게 편하시거든요. 이거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너무 좋게 너무 보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그러면은 해보시다가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되게 그 성공률이 높았어요. 제가 10군데 가면은 7군데랑 협업을 했었어요. 네,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 다시금 좀 그렇게 좀 두 발로 뛰던 그런 마인드셋을 갖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가 막 왜냐면 지금도 발로 뛰니 1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크셨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성공 궤도에 오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협업이 사실 절대로 작은 협업이 아니고 맞아요. 국가 지원 사업을 받는다는 것 또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또다시 미래를 발로 직접 또 더 뛰어보시겠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장기로 3년, 5년, 10년이라는 뭐 키워드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긴 키워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다음 스텝이 있다면 어떤 스텝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게 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너 그렇게 해서 이게 되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네 계획이 뭐냐, 뭐 몇 개년이야, 뭐 읊어봐 없다. 그래 나 오늘만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단 올해는 제가 그런 뭔가 축제나 행사 때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이걸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사실 이 그림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그런 수국 축제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데 아직까지 너무 그냥 조금 여행이나 이런 거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카테고리를 넓혀서 확장을 하고 싶은 게 올해의 목표고 제가 거기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 경복궁에서 궁중문화축전이라는 그런 행사를 참여하면서 외국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림 자체가 한국적인 이미지가 많으니까 구매 전환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제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 컨셉이 명확한 제품을 좀 고도화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유명한 습판 옆에서 자판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그 감성에 젖었을 때 즉시 이렇게 좀 이걸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팔로도 좀 개척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최단기 목표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5년, 10년까지는 사실 그려지지가 않긴 해요. 근데 어쨌든 꼭 지금 이 물감 묻은 종이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 그림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저의 희망이었어요. 뭔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되게 자신 없고 잘해야 되고 못하면 막 위축되고 이러는데 누가 이렇게 조금만 응원해주고 북돋아주면은 그런가? 괜찮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꼭 운동이건 그림이건 무엇이건. 근데 그거 제가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그냥 그 역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형태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으면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조금 접근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 항상 미련을 있는데 실행하지 못했던 걸 뭔가 조금 더 실행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거든요. 아, 네. 네. 저희 이제 쭉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이미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나 어떤 것들이 좀 부딪히는지는 언급이 사전에 좀 더 되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과 어떤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뭐 청와대랑도 이제 협업도 하시고 어떻게 되게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을 하게 되면 사실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뭐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뭐 방향성이라든지 사람을 같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지금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이신지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인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도움을 그 포장이나 이런 단순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계시긴 하고 단월적으로 이렇게 팀원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때그때 기획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걸 도와준 팀원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없었을 때도 있고 하는데 항상 저랑 이렇게 뇌가 동기화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막 아무 때나 툭 던져도 끝이고 이건 이렇지 하는 그 동기화 있잖아요. 맞아요. GPT도 못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좀 같이 협업을 하거나 조언을 구해야 될 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고 뭔가 지금의 난항을 또 같이 겪어봐야 그걸 또 공감하고 이러니까 확실히 좀 누군가 함께하면 참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사실 누구랑 함께 될지랑 쉽사리 누구랑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거에 정말 관심 있고 애정이 있으면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분, 약간 이 피를 충분히 다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렵고 더 성장을 탄탄하게 하려면은 내가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구나 이거를 좀 직감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 조금 이제 너드 컨테이너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너드 컨테이너 안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고민의 지점 때문에 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주제가 따로 있다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난 동업자가 필요한데 동업자를 어떻게 뭐 구했냐라든지 아니면은 확장할 때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고 뭐 어떤 실패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알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이게 뭐 사람이나 알바 천국 아니면 뭐 이런 잡사이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하기에는 규모가 작기도 하거니와 또 이 브랜드 컨셉이 그냥 일반적인 조금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고민을 조금 나누면 더 좋겠다. 아니면은 저도 좀 아름아름 알려진 분들과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꼭 그분이 뭐 전공했거나 이거 관심 있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 우리 브랜드에 이렇게 필요하면 참 좋겠다 하는 거를 뭐 박람회 때 만났던 스텝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포장 알바하러 왔던 그런 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대면했을 때 오는 그 에너지나 이런 느낌 너무 확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뭐 소개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은 일시적인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항상 좀 누군가를 만나고 노출되는 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저처럼 좀 분야가 특정되어 있고 혼자 일하다 보면 아무도 안 만나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막 문장을 많이 구사하는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이 기회가 아니면은 뭔가 이런 자리가 없으면은 제가 스스로 나서거나 가질 않으니까 그냥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의 견해가 넓어질 것 같아서 견문 넓어질 것 같아서 네, 꼭 어떤 걸 도움받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처한 것만으로 되게 좋은 영향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졌던 부분은 네. 실패나 시행착오가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잖아요. 네. 그 옥탑방에서의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행착오 경험과 그걸로 인해서 좀 배웠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행착오요? 언니랑 시작한 게 왜 잠깐 이거 안 잘라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치, 진짜 너무 같이 오래 붙어 있으면 원래 그런 거 알죠? 그 존재만으로 이제 막 기분 나쁜 거. 왜 쟤는 저기서 숨 쉬어 이런 거? 저기서 왜 냉장고를 열지? 너무 화가 나고 막 약간 이런 여행도 같이 했고 거기서 1년 같이 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진짜 몸싸움도 하고 이랬어요. 서로 너무 감정에 그게 격해지는. 네, 격해져가지고
근데 막 진짜 업무적으로 시행착오는 코로나 때 뭐 우리 코로나 마주친 사람은 격리당하고 그러잖아. 자기 맞아요, 코로나 맞아요. 아니어도. 그때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캠페인에서 한 500명 주문하겠지 하고 일주일 동안 열었는데 3,000명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00개 정도 저는 제작하려고 네. 다 해놨는데 뭐 이런 집게며 이거 판때기며 이 종이며 물감이며 뭐 붓이며 네. 박스며 뭐 더스트백이며 설명서며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엑셀로 나열하면 거의 18개 정도의 항목이 돼요. 네. 근데 너무나 예측 불허하게 갑자기 수량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거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막 확진자가 마주쳤다가 격리를 당해가지고 이거를 저가 없는 공간에서 알바생들끼리 하려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다행이었던 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없어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없어도 뭐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막 조종하는 원격으로 그런 걸 그래 처음 겪어봤어가지고 네 그런 게 예측 불허한 수량을 응대하느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엄청난 시행착오가 많았군요. 그런 걸 겪으면서 약간 사소한 거는 그냥 맞아요.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네네 맞아요. 그런 것 그때 같아요. 너무 압축적으로 그렇게 했어가지고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 러닝을 시작한 거거든요. 항상 두근두근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박동이 높아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이게 조금 공항 직전에 과호흡 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달리기를 하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러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이 멘탈로 이게 케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네, 여하튼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엄청 큰 일을 또 겪으시면서 네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어제도 있었고 뭐 내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국내 생산인 네네. 경우도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네. 해외 생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맞아요. 경우는 사실은 국내 생산 우리 너무 하고 싶기는 한데 맞아요.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단가가 단가가 진짜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어떤 부분에서는 퀄리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데 해외를 쓰는데 물건은 보냈는데 정치적인 이유 네, 때문에 뭐 안 된다거나 맞아요. 그냥 맞아요. 선박사의 문제라던가 너무 많은 수많은 맞아요. 요인들이 맞아요. 영향을 끼치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결코 저렴한 게 이익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렴한 그 이유가 다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거의 다 국내로 바꿨어요. 가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오는 거는 뭐 클립이나 붓 정도밖에 없고요. 조금 더 비싸도 그런 스트레스를 매일 제가 리스크로 걸 수가 없어서 그냥 국내로 다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제조업에 계신 분들, CEO분들이 좀 많이 해주셨었던 게 국내 공장을 많이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 공장에서 맞아, 더 맞아. 이상 안 된다고 네. 할 때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장 내 사정이 안 되고 뭐 다른 데 주문 물량이 먼저 해줘야 되는 우선권이 있는 곳들이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안 될 때는 다른 곳이 있어야 맞아. 되는데 그게 해외처에 있어버리면 정말 난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폐해가 여러 개 있어야지 좀 그런 거를 맞아요. 유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1차는 국내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업체를 좀 서브 소스로 좀 찾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거의 끝단에 왔어요. 끝단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린님께는 저희 너드 컨테이너, 이제 괴짜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너드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짧게 간략히 해드리자면 세상은 괴짜들이 바꾼다라고 하죠. 그래서 CEO분들이 마치 그런 세상을 바꾸는 괴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박물관에 가서 예약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셨을 거고 그리고 여행을 6개월 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유럽 여행, 국내 여행도요. 근데 내가 해봐야 알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희가 말하는 그런 너드스러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뭐 면모가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저희가 너드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또 컨테이너라는 단어는 이제 컨테이너는 저희가 물류를 이동하는 데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물류 이동뿐만 아니라 경비실이라던가 집 혹은
아트 페어의 장소로도 그 조형물로도 또 쓰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하고 확장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특징에서 되게 그 CEO분들의 면모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단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 하나의 생각의 확장은 정말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변주 가능한 면모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의 그 탄탄함이 CEO들의 면모가 담긴 응축된 단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너드 컨테이너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지막 그 질문이 항상 예린님께는 컨테이너 어떤 컨테이너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컨테이너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는지 집단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하려고 했던 멘트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멍석을 깔아주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예리님도 이런 걸 꿈꾸셨고 지금 꿈을 이루고 계신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리님의 이런 걸 보고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실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곳에 어떤 기억을 또 담고 싶은지 아니면 누군가가 예리님의 이런 컨테이너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좀 컨테이너에 비유해서 저희가 전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가 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되게 환기가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아닌 것들과 섞이면서 또 다른 색깔이 나오고 하는 것들로도 저는 충분히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막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막 프로그램이 짜여있음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렇게 각자 고민을 갖고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또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을 한 번도 이렇게 막 최근 들어서 막 목소리 내서 말해본 적 잘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이렇게 문실문실 생각만 하지 막 내가 목소리 내면 사실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힘 없을 때는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말하기도 싫죠. 네.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내가 들으면서 정리하게 되고 예기치 못했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네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시간도 되게 너무 유익하고 또 사람 만나면 당연히 그런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가장 큰 영향력이 될 것 같아요. 이 너드 컨테이너라는 곳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너드 컨테이너의 인터뷰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 여원 얘기하고 이제 서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공간에 먼 길에 또 귀한 시간 내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를 한번 딱 쳐주시면 됩니다. 네. 기업 강의를 제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선 제안을 하고 좀 더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저기다. CJ 강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간절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다시 연락을 주시고 CJ에 가서 이틀 동안 강의를 좀 크게 한 적이 있어요.